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노년기획 생로병사연구소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40만 원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만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연금 개혁이죠. 자, 우리나라 연금 체계와 현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앞으로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한규량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통상복지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이태재 은퇴진로설계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이관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장 나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서명선 괴산군 노인복지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로병사 연구소로 함께 하기 때문에 네 분 호칭은 연구원으로 다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영상 함께 만나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불과 8년 후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첫 번째 노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30년 한국 노령화 지수가 일본을 추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지만 노후 대비는 부실해 가난한 노후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가구 8.7%, 잘 돼 있지 않은 가구 52.6%로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은 1층 기초연금, 2층 국민연금, 3층 퇴직연금, 4층 개인연금, 5층 주택연금 구조를 갖췄지만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도입 시기가 늦고 금액도 적어 노후 생활 보장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연계할지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 연금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 네 분의 연구원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키워드를 통해서 네 분의 생각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죠. 한규량 연구원부터 부탁을 드릴까요? 네, 저는 구멍난 그물망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총총하고 구멍이 나지 않아야 잡은 고기가 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개인이 그 계획을 잘 세워서 구멍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바로 순서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태재 연구원. 네. 네, 저는 5층 연금을 키워드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5층 연금이란 5가지 연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1층의 기초연금부터 해서 2층의 국민연금, 3층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런 순서로 5층 연금 탑을 쌓은 것을 말합니다. 네. 이 피라미드 모양의 그 탑으로 형상화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층부터 5층까지의 배열의 의미는 이 각 연금의 그 수급자들의 규모 순이며 또 한 가지 그 각 연금의 그 가성비 순서입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가장 많은 게 뭐 기초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리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뭐 기초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렇게 순서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관재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효자라는 그 키워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요즘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노후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경제 여건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의 부양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 생활의 일정 부분 그 자녀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의 효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명선 연구원 키워드 듣겠습니다. 네, 저는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다 아시다시피 겉모양은 번듯하나 기초가 약하여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인데 네. 우리나라 연금을 정치연금이다. 또 연금에 대한 개혁이 나올 때마다 노인들한테 희망 고문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선거 때마다 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 연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정치에 선거에 이용될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탄탄한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담아서 지금은 사상 누각이라는 걸로 좀 보수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일단은 세 가지 연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금의 3종 세트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서둘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을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충북 지역의 기초연금 상황부터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우리 지역의 총 수급자 수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31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2만 5천 명이 수급을 해서 수급률이 약 71.4% 정도 되고요. 또 평균 수급액을 보면 이 단독 가구는 1인당 월 30만 3천 원 평균, 그리고 부부 가구는 평균 23만 8천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군별 특징이 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시군이 좀 수급률이 높은데요. 이 가장 높은 시군이 영동군으로 80% 수급률을 보이고 있고요. 청주시가 65%로 가장 낮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아마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받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 기초연금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시나요, 실제로? 예.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하고 이제 이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일단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반응이 다르세요. 예. 일단 받으시는 분은 좋다. 그런데 아직 부족하다. 네. 라는 이야기신 거고요. 안 주는 것보다야 좋지. 라는 표현이 이제 대다수고요. 통계에 따라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91%가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주로 그 비용을 어디에 쓰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가장 인상 깊었던 대답이 뭐냐면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사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셔야 500원, 1,000원, 1,500원 본인 부담금이 있으세요. 그 정도인데 그것을 어르신들은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일주일 내내 열흘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그 잔돈푼도 목돈이 되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병원을 내 맘대로 기초연금을 받아서 갈 수 있어서 좋다라는 단편적인 사례들도 좀 얘기를 해주셔서 어르신들한테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한테는 생활소득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시는 거고요. 네. 빈곤율로도 따져보면 기초연금이 있기 전과 후에 빈곤율도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율 같은 경우는 35%에서 29%, 또 상대 빈곤율은 48%에서 45% 정도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긍정적이신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불공평하다. 네. 왜 우리만 주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예.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본인이 가구 소득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구 소득이고 재산이라고 하셔야 대부분의 땅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어르신들이 표현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땅이야. 그런데 나는 현금이 필요해. 예. 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땅이 많아. 그런데 지금 현금화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농토고 이러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현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현금이지만 내가 받지 못해서 이거는 전체 70%가 아니라 100% 전체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나누어져서 의견을 좀 보이고 계십니다. 이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분이 이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가장 큰 불만이 이겁니다. 나는 그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또박또박 부어서 국민연금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안 먹고 안 쓰고 나는 국민연금 부어 넣는데 지금에 와서 내 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아 이러면서 굉장히 막 역정을 내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세요. 네네. 그 점이 이 그 기초연금을 보는 시각에 예. 큰 차가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연금을 오래 부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이 된다 이런 구조인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규랑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민연금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었던 분은 상대로
이렇게 배신감 같은 게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별도의 소득으로 기초연금을 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연금 장기 가입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공적연금을 제도화시키는데도 장애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는 부부감액제도도 네. 같이 폐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부 세대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또 감액이 되어서 20%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어떻게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란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네. 이건재 연구원. 예. 예. 저는 저 서명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보태서 그 신청주의 방식을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신청주의 방식이요. 예. 지금 그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은 그 아예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보통 뭐 저기 법에서는 권리기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강국이고 정보화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각 부처의 그 모든 정보가 그 국가정보 시스템에 통합해서 공유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자 신청할 것이 아니라 아예 65세가 되면은 그 전 국민의 그 65세 이상인 그 전 대상 국민에 대해서 그 전산으로 그 자동 검증하고 네네.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알려서 예. 몰라서 그 받지 못하거나 예. 만약에 또 자기가 그 자격 요건이 안 된다면 어느 부분이 자격 요건이 미달이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 자격 요건이 미달됐던 부분이 개선된다라면 다시 신청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예. 쪽으로 해서 아무튼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당적인 면을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보완하고 그렇습니다. 강조하는. 예. 이태재 연구원. 뭐 지금 뭐 지사장님이 뭐 신청주의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가 우선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초연금을 무상으로 이 노인들에게 주는 거지만 간혹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내 힘으로 떳떳하게 자립해서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나라의 도움을 받느냐? 예. 굳이 안 받겠다. 예. 그런 충분히 분도 계시죠. 수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아예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예. 예.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청주의를 없애고 그냥 무조건 지급하는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재산과 소득 조사도 본인이 거기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금융재산을 나라 맘대로 뒤져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해 봅니다. 예. 네. 현기령 연구원. 저는 그 기초연금의 성격을 조금 더 분명히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기초연금을 계속 올리고 이 선거 때마다 올린다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혼선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기초연금도 객출을 하도록, 기여를 하도록 적립할 수 있는 보험 시스템으로 가야지 될 것이고, 이것이 국민연금 개시연도 그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보충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초연금도 이 공공부조적인 성격 플러스 기여 이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태재 연구원. 아니 뭐 지금 교수님 말씀 약간 반박을 하겠는데요. 예. 이게 신청주의 기여 쪽으로 가다 보면 또 하나의 국민연금을 만드는 결과밖에 안 되고요. 예.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그 소득 공백 기간에 그 메꿔주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받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공백은 63세, 64세 이전에 있어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안 맞는 거죠. 이 공백은 63세 이전에 생기는데 기초연금 65세 나온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공백을 메꿔주는 걸 한다면은 기초연금도 60세부터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예. 앞으로 개선 방안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럼 하는 지금 생각이 주고 있는 걸 듭니다. 65세 걸 60세부터 주는 거로 더 확대시키자는 말씀. 아니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기초연금을 너무 확대하지 않고 왜냐하면 네. 기초연금이 계속 확대가 되면 국민연금 그 가입자들의 그 반발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아서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그렇고,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보충적인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OECD에서 권고를 하는 거는요, 데이터적으로 나왔을 때
그 기초연금의 수급률은 낮추고 금액을 높여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로 낮추고 그 금액을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50만 원 선까지 좀 보존을 해줘야 예. 기본적으로 좀 기본 생활은 가능하지 않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태재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일부분 동의를 하는 건 뭐냐면 잘못하면 또 다른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정말로 어르신들의 기본소득을 지켜주는 개념으로 그냥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네, 예. 지금 이제 기본소득제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게 그런 의도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각출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또다시 그 각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또 사각지대가 예. 생길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또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오늘 핵심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충북 지역의 국민연금 상황은 어떤지 이것도 역시 이태재 연구원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충북 지역의 국민연금 현재 가입자 수는 약 63만 명 정도 해서 전국 대비 약 2.8% 정도가 되고 있고요. 수급자 수는 20만 8,500명에서 약 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연금액은 전국 평균 약 52만 7천 원, 그리고 충북은 약 49만 2천 원 정도 돼서 이 전국 평균보다 약 3만 5천 원 정도 적게 받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주변에서 노인들, 어르신들의 그 솔직한 얘기들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역시 여러 얘기들을 들으실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지 소영생 연구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 국민연금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네네. 일단은 기초연금 하면 눈이 반짝반짝 하신데요. 예. 국민연금 그러면 나와는 조금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세대는 아니셨던 것 같으세요. 예. 예, 그래서 국민연금 그거 받으면 딱 국민연금 받으세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보면 국민연금 그거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르신들한테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그 사이. 네. 그러니까 충북의 평균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들 그리고 평균이다 보니까 이제 그 60대 에서 70대 초반에 인원들이 좀 아마도 조금 더 받으시는 것 같고 예. 지금 대부분 70대를 넘어가시면 그 금액조차도 어렵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 체감도를 별로 이렇게 이게 가깝게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기초연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초연금을 자꾸만 높여 놓으면 국민연금 가입에 굉장히 저해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기초연금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약에 지금 국민연금 내가 가입했는데 불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유예를 시켜주는 제도도 있고 예. 이런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민연금에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미 수급을 하시는 그 나이대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입하는 게 뭐 가능은 한가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예, 이태재 연구원. 지금 수급하시는 연령대 있는 분들은 가입을 못하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예. 그래서 아까 연구원님이 그 복지관 주로 이용하신 분들 예. 국민연금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없는 게 당연해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낸 게 없어요. 예. 낸 게 없으니까 받을 것도 없고 오로지 기댈 것은 기초연금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50대 중반 되신 분들도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본인들은 나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으니까 이거 받겠지. 그러면 기초연금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두 개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한기령 연구원. 국민연금을 소액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소액 받는 분이 계셔요. 예. 네, 실제로.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산소득과 월소득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면 그게 가능하고 그런 분들 중에는 또 주택연금도 같이 그러니까 연금이 세 개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아까 5층 구조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분의
그 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5층 구조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한규량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뭐 유예, 뭐 불입 유예 같은 것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실제로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조금 뭐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지금 가능한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원래 지금 많이 퇴직하시는 61, 2, 3, 4, 61, 2, 3, 4년생들은 63세부터 받게 됩니다. 예. 그게 정상적인 받는 연령인데 그 나이보다 5년 범위 내에서 앞당겨서 조기 신청할 수 있고요. 5년 범위 내에서 연기해서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기 신청하면 그 앞당기는 1년당 6%씩 연금이 감액되고 늦추는 1년당 7.2%씩의 연금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저희가 그 노인 문제 연구소가 아니라 중장년 문제 연구소였으면 아마 국민연금 관련해서 아주 본물처럼 많은 얘기가 좀 쏟아져 나왔을 텐데 확실히 기초연금이 훨씬 더 내용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연금이 이제 고갈되리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게 눈앞에 너무나 보이는 상황이고 이미 그 연도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연도 그리고 실제로 기금이 고갈되는 연도까지 한 2055년 정도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연금 개혁 안에 대해서 이미 포럼도 하고 지금 내용들이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들 보시는지 생각들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예, 일단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뭐 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제도상 5년 주기로 이게 재정 재계산을 합니다. 예. 이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해서 이 재정 추계를 다시 하고 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 재정 계산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뭐 추계를 봐서 언제쯤 고갈될 예. 예정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에 따른 그 제도 개선까지 연결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도 개선이라는 게 결국 이 지금 기금 소진을 늦추는 제도 개선이라는 게 이 예. 내는 보험료를 올린다든가 받는 연금액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예. 수급 시기를 늦춘다든가 이런 쪽의 개선인데 예. 이게 사람들이 그 대부분 심리적으로, 싫어하는 쪽의 방향이죠. 그래서 모두가 불만이기 때문에 이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에서 손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 개혁이 사실 지난 모든 정권들에서도 정말 중소폭으로만 겨우 이루어져왔고 지난 정권은 아예 손을 대지 못했을 정도의 그런 사안인데요. 다른 분들 더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이관재 연구원. 국민연금이 이번에 그 제시된 그 개혁 내용이 보면은 지난번에 그 개혁 내용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즉 뭐냐면은 그 지급률을 9%에서 15%까지 올리는 계획이고요. 예, 점차적으로. 예, 그다음에 그 지급 보험료율을요. 예, 보험료율을 그다음에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또 늘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젊은 친구들의 그 걱정과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예. 나는 계속 돈만 내는 게 아니냐. 네. 내가 막상 대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주택연금에 오늘 방송 때문에 조금 네.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녀를 키우는데 유치원에 졸업시켰더니 유치원 보조비가 나오더라. 그다음에 중학교를 졸업시켰더니 중학교가 그 의무교육이 되더라. 네. 또 고등학교 졸업했더니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더라. 한 템포씩 늦춰서. 예, 내가 있을 때 그 혜택을 받으면 예. 좋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더 내고 또 지급률도 낮추고 그 지급 시기도 늦춰야 된다라는 거는 총론적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예.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너무 많고 예. 나는 또 기다려서 가면은 또 지급 시기는 늦춰지고 또 예. 늦춰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결국 이제 사람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은 계속 있으면서 지금 개혁안은 말 그대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쪽으로 가니까 여러 가지 그 불만의 목소리들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태준 연구원. 뭐 제도 개선을 조기에 하지 못해서 기금이 소진돼도 결국 국가에서 연금은 줘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그런데 문제죠. 결국 그
줘야 되는 재원이 정부 부담이고 결국은 세금에서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예. 얘기죠. 미래 세대에는. 그럼 그 세금은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국민은 지금의 미래 세대란 말이죠. 예. 그럼 미래 세대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예.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하루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서 지금 가입해 있는 그 나이 든 세대, 네네. 소위 아재 세대들이 가입해서 빠져나가기 전에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둬서 축적을 해놔야 예. 소진 시기가 늦춰질 수 있고 예. 자기네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역설적이지만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또 보완해야 될 점, 문제점들 간단하게 좀 더 짚어주시죠.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개혁될 때 지급 연령이 이제 60에서 64세로 이렇게 늦춰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별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저도 이제 은퇴 시기에 이렇게 점점 갖고 가니까 네네. 괜히 4년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한테 그 68세로 늦춘다 그러면은 통상 그 60세에 은퇴해서 8년의 그 소득 공백이 발생을 하거든요. 퇴직에서 수령 사이가 예. 예. 그러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젊은 세대들의 그 걱정을 예. 무시만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좀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 정년 연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득 공백 기간만큼을 예. 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년 연장을 시키고 예. 그다음에 그 직장 생활하는 동안은 그 국민연금을 계속 추가 납입해서 재정도 축적시키고 예. 소득 공백도 해소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연금 개혁하고 노동시장 개혁이 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예,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지금 있는 젊은 세대들이 또 빨리 부여된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태재 네. 의원님. 뭐 정년 연장은 뭐 필연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일손이 모자라요. 그러면 노인 세대를 더 경제 그 현장에 묶어둬야 되기 때문에 연장은 필수적인 것 같고 또 이 수급 연령이 자꾸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요. 예. 이 수급 연령은 5년 단위로 늦춰집니다. 그냥 5년마다 한 살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도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예전 사람들은 60세부터 받았는데 왜 나는 65세부터 받느냐 이런 예.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수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대 연명, 이 수명이라는 게 평균 수명이 10년당 3살이 늘어나요. 근데 국민연금은 5년당 1살씩 늦춰지니까 예. 결국에는 늦게 받지만 받는 기간은 더 길다. 길어진다. 예, 예. 젊은 세대가. 예. 그래서 손해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서명수 의원. 다 공감이 되고 다 동의는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이 되는 것들이 이 동의라는 부분이 연금 개혁 하나만으로 개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말로 노동시장하고 같이 예. 개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협업이 돼야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태재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해는 아니다라는 측면보다는 저는 복지적으로 좀 고민을 예. 해보면 사실 62세에서 68세로 늘어나면요. 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이 너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받는 것에 대한 최종 금액에 대해서 손해는 아니지만 예.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또 다시 저희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 시기에 않나라는 닥쳐 있는 현실적인 네네. 감각에서는 굉장히 좀 네.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예. 고민이 좀 들고요. 지금 OECD 국가에 저희가 이게 국민연금을 내는 금액이 절반 수준밖에는 안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9%를 지금 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받는 거는 40%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연금 개혁안만 나올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개혁안이 나오면 땅땅땅 두드려서 빨리 실행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타까움이죠. 안타깝죠. 근데 예.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쉽지 정치적으로 않죠. 예. 문제가 되고 저는 그래서 아까 기초연금을 그 공백 기간에 기초연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보충적인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주로 했던 거죠. 주택연금 관련해서 이관재 연구원님께 먼저 개요를 좀 부탁드리죠. 예. 그 주택연금은 법에 의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노후생활보장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그 고령자에게 그 내 집을 담보로 하여 매달 생활비를 그 월급처럼 드리는 제도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만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예. 또 그 집에 평생 살면서 종신까지 연금을 받는 건데요. 그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동시에 그 누리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충북 지역의 지금 가입 현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 주택연금은 2007년도에 도입되었는데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그 누적 가입자 수가 전국적으로는 10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중에 우리 충북 지역은 1,555명이 가입하였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16년 이후에는 그 주택연금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매년 150에서 한 200명 정도가 새로 가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충북 지역에 가입된 수가 1,500여 명, 550여 명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굉장히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나라 노인의 약 80%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가입률이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은 있지만 당장 쓸 생활비가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연금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주택연금은 초기에 그 주택연금이라기보다는 그 영무기지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대출 형식으로 해서 현금화시켜서 거꾸로 이제 연금처럼 생활비를 그 꺼내 쓰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나머지 분들 얘기 더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이제 집값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는 게 있고요. 이제 한참 또 올랐다가 지금 한창 이제 부동산 하락해 있기 때문에 폭등했던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창 부동산 고점에 있을 때 주택연금 해지하고 그때 팔아서 차익 크게 남기신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 수령액이 좀 달라지는지요? 예. 그 주택연금 수령액은 그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 주택연금은 그 가입 당시에 가입 연령하고 그 주택 가격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가입된 이후에는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가입 당시에 결정된 금액으로 평생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제 가입할 때 그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그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예, 구조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최근 그 폭등했던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고 받기 위해서 예. 이제 가입한 더 분들이 서둘러서 늘었다. 지금 예. 가입하려는 분들의 그 신청과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저기 충북의 이제 실제 그 주택연금 가입 현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주택연금 가입해서 실제로 좀 이걸 받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분이 참 그 영리한 분인데 나는 80세까지 돈을 좀 더 많이 써야 돼. 그래서 돈을 미리 끌어서 예. 연금을 미리 끌어서 2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받고 80 이후에 20만 원을 빼는 그런 식의 방법도 되더라고요. 주택연금에서. 그래서 그 현재 뭐 70만 원 정도 받는데 내가 80이 넘으면 그때는 50만 원. 정도로. 근데 이분은 더 영리한 게 그때는 이 주택연금은 인상이 안 돼요. 근데 국민연금은 인상이 되잖아요. 예. 그때 되면 국민연금 인상이 되니까 그 인상분으로 돈으로 여기 예, 부족한 걸 채운다. 메꿀 수 있고 예. 그리고 80대에서 내가 뭐 그렇게 놀러 다니겠어. 지금이나 놀러 다니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영리한 제도로 사용하고 있죠. 네. 예. 예, 이건재 연구 드리고 주택연금이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기에 도입된 이후에 계속 개선이 돼 왔습니다. 처음에는 전 평생 노후 생활 보장을 그 지향하다 보니까 네. 동일 금액을 평생 지급하는 종신 지급 방식 정액형의 정액 방식을 예. 운영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마다 사이클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당장 금액이 조금만 있어도 될 것이고 아픈 분은 당장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많이 받다가 나중에는 적게 받거나 또 적게 받다가 많이 받을 예. 수도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소사라든지 네. 목돈이 들어갈 때는 그 매달 받는 월지급금을 줄여서 그 개별로 이렇게 목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지급 방식도 있습니다. 예. 네, 최명수 연구원. 저희는 어르신들한테 또 그 여쭤보니까 산 증인들이시다 보니까 네. 주택연금은 나와는 좀 먼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시고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가주택이세요 대부분. 근데 농가주택도 주택연금이 가능하긴 하나 대부분 땅은 내 소유지만 무허가 주택이 네. 많다 보니까 내가 관심이 있으셔도 이제 못 드시는 분들도 좀 그런 계신 것 부분이 같고요. 있겠군요. 예, 그리고 연금 수급률을 이제 저희가 끊임없이 교육시켜드리고 이러면서 본인 이제 그 데이터적으로 보니까요, 연금 수급률이 주택가에게 한 79% 정도밖에 수급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신형으로 계산을 해보면 1억을 65세부터 90세까지 이제 받으면 그 최종적으로 90세까지 받는 금액이 한 79% 정도 네네. 그리고 만약에 95세까지 사시면 한 8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내가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받을 수 네네. 있는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1억을 내면 7,900만 원만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예. 것. 근데 주택은 지금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확 떨어지고 있지만 또 언젠가는 오르게 되면 그 오른 가격에 대한 혜택은 또 받을 수 예. 없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선뜻 주택연금 내가 모험이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태재 연구원. 예. 네, 아까 나온 말씀들 중에 60세 은퇴해서 뭐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그 소득 공백 기간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에 주택연금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예. 네, 주택연금을 뭐 전후 후박형이라고 그러나요? 조기에 많이 나오는 거 그거 받으시면서 생활비 충당하시고 또 기초연금 다들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 주택연금을 많이 당겨서 받을수록 그게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할 때나 금액 산정할 때 그게 유리한 면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택연금 빨리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많은 데는 유리하다. 그런 예.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근데 있습니다. 어르신들은요 예. 어떤 게 있으시냐 하면 이 집은 내가 평생 벌어서 얻어낸 나의 전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집을 담보로 내가 일정 금액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적으로 예. 이렇게 허용을 못 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측면도 주택연금 가입자가 충북에 1,550분밖에 네네. 안 되시는 그 원인을 좀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자, 오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뭐 짧기 때문에 국민연금, 주택연금, 또 앞서서 기초연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외에 또 다른 그야말로 노후를 위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을지 어떤 거 있을까요? 좀, 예, 이태재 연구원. 저는 뭐 자식연금이라는 걸 좀 제안해 봅니다. 자식연금. 자식연금인데 예. 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은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평생 마련한 집이고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싶다. 그래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이거 좀 흠이 생기거나 하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사망하면 어쨌든 그 집은 물려줘야 됩니다, 그죠? 사망하면 물려줘야 되는데 그 사망할 때까지 주택은 갖고 있고 싶고 그 집에 살고 싶고 하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 조건을 이제 사망하면은 이 주택을 자녀들한테 상속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미리 자녀들한테 매달 생활비처럼 지원을 받는 거죠. 네네.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매달 나한테 생활비를 얼마씩 줘라. 그럼 자녀들 둘이 뭐 100만, 200만 원씩 모아서 계속 주고 나중에 상속하면은 그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예. 그런 쪽의 연금을 제가 자식연금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장점이 그거죠. 일단 부모님들은 그 집에 자기 좋아하는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이것도 금융권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라든가 뭐 보증료 이런 게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게 유출이 안 된다는 거죠, 자산이. 그리고 이 자녀들은 일종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좀 계속 얼마씩 주고 나중에 그 집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 세금 관련해서는 뭐 더 세금은 상속으로 하는 거기 예, 때문에 상속을 상속도 하니까. 이미 내가 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급했으니까 나머지 집값에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상속이 되는 거니까 상속세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예. 있는데요. 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집값보다 덜 쓰시고 돌아가신다는 전제를 배경에 깔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집값보다 이제 용돈을 더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불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자식연금보다는 주택연금이 효자다. 왜냐? 결국은 집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았을 거냐? 아니면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그 생활비를
그 자녀들한테 용돈으로 주면서 당당한 노후 생활을 할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새겨 듣고 있는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돈은 모으는 자의 것이 아니라 쓰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한 30여 년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 삶에서 자신감의 원천은 경제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런 말도 네. 있는데 그 경제적으로 그 곳간이 차 있어야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고 또 베풀어야 손주 손녀들이 더 잘 찾아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분들은 그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평생을 그 바치셨을 텐데요. 그 주택연금 없이도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집은 있는데 노후에 그 생활비 부족으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은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주택연금을 강조해 주셨고 네. 자식연금 이름이 자식연금은 아니죠? 아니죠. 제가 지은 이름이 예. 저는 예, 한국연금. 농지연금이라고 예, 있죠. 농지연금, 예. 오늘 뭐 거론은 안 됐지만 네네. 이제 농촌의 주택은 사실 그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농지를 더 많이 갖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농지연금을 추천을 드려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주택연금하고 똑같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해요. 네. 자식들이. 왜냐하면 농지연금을 부모가 다 쓰고 돌아가시게 되면 예. 자식에게 그 물려줄 게 없잖아요. 야, 그래서 그렇군요. 자식들이 반대하고 계속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예. 농지가 있으니까 놀 수는 없고 일은 하시고. 그런데 농지연금을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일하려면 충분히 거기서 연금 받으면서 소득 그 수확물은 다 자기 것이 되니까 농지연금을 권해드리고 또 만약에 이걸 자식이 반대한다 그러면 저도 여기 똑같이 그러면 자식연금 내라. 내가 이거 농지연금을 신청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하니 네가 그 금액을 나에게 줘라.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 농지연금은 주택연금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뭐냐면 전 시골로 갈수록 주택 가격이 예. 낮다 보니까 예. 그 주택연금 수령액이 얼마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촌에 계신 분들의 그 혜택이 네네.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라도 이용해서 연금처럼 네. 받았으라 이렇게 해서 그 주택 농지연금의 구조가 저희 그 주택연금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갔기 때문에 구조가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제가 좀 예. 덧붙여드리면은 지금 농촌의 그 주택 가격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주택 가격이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산정되는 금액의 20%를 더 업해가지고 네. 우대형으로 해서 그 주택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서명수 연구원. 저는 다 말씀해 주셔서 제 개인적인 소견보다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은퇴 설계 기본 3원칙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필요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하자, 그리고 은퇴 설계와 절세 전략은 한 세트로 하자라는 이 전문가들의 소견인데요. 이거는 뭐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뭐 자식연금까지 네. 어찌됐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조차도 없는 주택도 없고 또 국민연금조차도 불 수 없고 자식들한테 요구할 수도 없는 노인들을 위한 정말로 이도저도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연금 제도가 탄탄하게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뭐 앞서서 일본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만 뭐 다른 나라 사례에서 벤치마킹 할 게 혹시 있다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이태재 연구원. 이 우리나라도 좀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우리보다 그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그 선진 외국들도 이 장기간의 그 국민적 합의 노력을 통해서 개선을 했거든요. 네. 뭐 적게는 3, 4년에서부터 길게는 7, 8년까지 걸려서 개혁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어차피 긴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하루빨리 이게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오늘 토론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짧게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서명선 연구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처음에 시작했던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이 정치연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를 좀 단단하게 해서 저소득층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정말로 기초적인 연금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정치가 바뀔 때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구름사다리를 태우지 않는 그런 연금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한규량 연구원. 네. 저는 그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당신의 한 달 기초수급 수령액 플러스 폐지 팔아서 모은 돈 이것을 익명으로 동사무소에 기증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분의 마음에는 나는 국가 돈 꽁돈 먹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내가 노후에 너무 국가에 기대지 않는 그런 나의 노후 준비 이것이 철저하게 되고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건재 연구원. 네. 예, 저는 화수분이라는 단어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화수분은 그 재물을 집어넣으면 계속 나오는 그 보물단지인데 공적 사적연금은 보통 그 남아 있는 여생 동안 평생 지급되도록 그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잘 구축해 놓으면은 그 나만의 그 화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쪼록 많은 어르신들이 그 각종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서 그 나만의 화수분을 만들고 남은 여생을 그 아무 걱정 없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태재 연구원. 네. 네, 전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 포기하지 말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두 개 다 받을 생각을 하자. 네.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연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좀 신청하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여러 가지 또 길이 또 더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국민 모두가 그야말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금 체계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생로병사연구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